그 다음에 1 도형의 이동까지. 얘기는 다 끝마친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고 할 생각인데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생각이고 유형은 워낙에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모든 문제를 뭐 유형을 다 얘기한 건 어렵고 그 기본 도구를 그 문제에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기출문제 한번 들이받아 보는 거죠. 얼마나 풀리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 끝나고 도형 파트로 넘어오는데 이 도형 파트는 뭐 해석기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도형인데 식으로 푸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점을 좌표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거리 같은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정된 점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움직이는 점 같은 경우는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 a 플러스 1이다 라고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x고 이게 y니까 뭐 a로 연립해서 풀면은 y는 x 플러스인 걸 알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로 선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점으로도 선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트부터는 식에 담겨있는 뭐 미지수가 의미하는 그런 그래프를 더 노골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거리 공식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게 되고요.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게 되죠. 둘 다 이제 2차원 평면 좌표에서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1차원적인 공식이 있긴 한데 1차원 수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가지고만 하는 거였잖아요. 좌표는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리 표현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x2에서 x1을 빼도 되고 x1에서 x를 빼도 된다. 어차피 절대값 시험 되는 거니까 이게 거리 공식인 것을 세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뭐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때 그걸 뭐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그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직선의 일반형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 유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 근데 공식은 너무 예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갖다 쓰고 그게 이제 뭐 피타고라스를 좀 사용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B가 기울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기울기는 사실 마이너스 b분의 a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면은 여러분은 이런 식의 삼각형을 생각하셨으면 좋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그럼 이제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데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죠. 길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온전히 집어넣죠.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뭐 소개 정도만 하고 거리 공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이외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중학교 때도 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든가 그런 걸 구하는 게 길이를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가 유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는 다 피타고라스 구하는데 가끔은 닮음을 가지고 거리를 구했었거든요. 그럼 근데 새롭게 구한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길이를
확대나 축소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닮음 이용하는 것은. 그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쪽은 뭐 어차피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점에 m 대 n 내분점이면은 더하기 동분한다는 거. 내분점이면은 그 다음에 외분점이면은 빼기 동분한다는 거. 그 정도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의 m 대 n 내분점, 외분점 하면은 저게 이제 BA의 m 대 n 내분점, 외분점과 다르잖아요.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할 때는 B의 좌표하고 A 좌표를 좀 뒤집어서 하게 되죠. 이건 이제 시소 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이것의 무게와 이쪽의 거리를 곱한 것과 이것의 무게와 이쪽의 거리를 곱한 게 같다. 이렇게 시소 원리잖아요. 그죠? 좀 클로스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전 지금 되게 간단하게 확인한 거고 여러분은 좀 더 직접적으로 명확히 이런 모든 공식들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냥 공식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찝찝해서 간단하게라도 막 짚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찝찝함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증명이 되는 건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식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스듬한 가격을 반듯하게 반영시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공식이 이제 반듯한 x쪽 좌표, y쪽 좌표 이런 걸로 표현이 되죠. 비스듬한 좌표도. 네. 그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본 중 특이한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직선이 하나 있고요. 기울어진 직선. 무슨 삼각형이 하나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세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려주고 무게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보는 그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반듯했다면 Y축처럼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Y축까지의 거리는 X좌표를 의미하죠. 그 좌표에, 그 점에.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 3개를 주고 네, 이 무게중심으로부터의 Y축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뭐 3분의 x1, x2, 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울어진 직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봤을 때 반듯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기울어서 보면은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관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평행선만 좀 그어주면은 기울어진 것을 내가 보기에 반듯한 걸로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하면 평면좌표 얘기는 공식 얘기는 끝나요. 그거 이제 문제만 푸는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만한 것은 그냥 거리 공식 할 때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할 때는 중선 정리 쓰는 거 있었거든요. 네. 질문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의 최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면 다 중선 정리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성분의 거리 공식이 그 피타고라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좌표에 뭐 x 같은 게 들어있으면 x에 대한 2차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 수 있어. 질문이 있지. 그리고 최대 최소는 우리는 2차 함수로 하는 거까지밖에 아직은 그 지도가 안 나온 거죠, 그죠? 아직 산술계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좀 도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좌표 단원이라기보다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나오는데 그냥 이것의 최소도 물어보죠. 뭐 도형 파트에 뭐 4대 질문 같이 이렇게 딱딱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뭐 2개의 합의 최소, 2개 제곱의 합의 최소, 그 다음에 3개 A, P, P, Q.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A, B가 고정된 점이고 P, Q가 좀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제곱. 네, 이런 것들을 질문하곤 하죠. 나아가서는 차이에 이번 최대 같은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게 다 정리되게 공부가 되면 그건 이제 또 유형 공부가 되겠죠. 이쪽 이제 개념 공부가 될 테고. 일단은 이거 2개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제곱이 없는 거 그건 휙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X축 위에 점을 들렸다가는 최단거리.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대칭동에서 쭉 그으면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원리만 하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부탁하고 싶은데 진짜 원리만 다 하시면 돼요. 원리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네. 이 시점에서 한번 볼까? 이거 B를 대치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으면 그러면 이게 이 지점이 가장 최단 거리가 되는 그런 지점이 되고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죠? 삼각형 제일 긴 두 개의 합보다 차라. 그 설명은 여기 거예요, 여기 거. 그 인상적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궁금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 2등급 기준으로 1,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계속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계속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거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환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공부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게 이게 뭐지? 그런 식의 생각하면서 공부합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대충 해서 뭐 이어서 풀면 돼 라고 하고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정말 한 번만 진짜 한 달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 안정적인 1등급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선이 2개 있는 상황에서 점이 이렇게 2개쯤 있으면 얘는 이쪽 옮기고 얘는 이쪽 옮겨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그때 여기가 P, Q라고 여기가 Q, 여기가 P라고 한다면은
네, AP, PQ, QB, AP, PQ, QB 뭐 그런 식으로 실수값이 되는 거죠. 원리는 똑같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과 이것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A, B의 중점에서 이 원하는 선의 수선에 관련했을 때 이 지점, 그 지점으로 이은 선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 그거 역시 그 원리를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식으로 풀면 풀리긴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2차 함수로 종종 풀리는 편이야.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시험 문제 수준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플 시너지에도 있는데 이게 그 x축이 아니고 원이에요. 원이어서 원위의 점 P하고 연결해서 이제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식으로 잘 안 풀린다. 원의 방정식이 워낙에 복잡해서 저 x축식은 쉽잖아요. 그죠? x축식은 뭐 y는 0 또는 뭐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 대표 질문이야. 대표 질문이라는 얘기는 응용조차 거의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푸는지 하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이팅. 이거는 네 번째 것은 유명하죠. 무게중심입니다. 네. 왜 무게중심인지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게 이제 이번에는 이 주황색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AB를 쭉 연장해서 꽂혔을 때 이 점이 P가 될 때 AP와 BP의 차이가 최대가 됩니다. 이걸 설명할 때 아까 희원이가 얘기했던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하나보다 길다 그런 식의 논리를 좀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형은 마플 시너지에서는 행복한 1등급 정도 있으려나? 네.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부교재들에도 뭐 다 하나씩 좀 있을 테니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의 점을 P 이 원의 점을 P, 이 원의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때 X 훨씬 더 잘 안 보이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노골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2-x1분의 y2-y1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의 질문이다 봅시다. 이런 게 이제 도형 파트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식이 가진 의미를 해석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야 한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 질문하는 걸까 지금? 이건 뭐 이분이 침묵을 유지할 건 질문이 아닌데 얘다 주말 2시간 짧아. 그렇다고 나 혼자 며칠 수업할 순 없잖아. 확인 좀 해줘. 이거 뭐 질문하는 거야? 기울기. 그럼 언제 최대일까? 좀 허공에 팔이라도 이렇게 뭐 세워둔다. 자식들아. 아유, 이 비협조적인 자식들. 이때가 최대겠지. 이렇게 두 점일 때. 점이 한두 개야. 여기서 2점 지나면 뭐 이렇게 지나겠지. 이렇게. 기울기는 많이 편해. 제일 최소일 때는 언제겠어?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이것의 최대치수. 그러면은 이원에이션과 이원에이션이 아니고 원점로부터의 기울기, 원점에서 이쪽, 원점에서 이쪽, 이 기울기 이게 하게 되는 거. 알겠어? 그래. 알겠다. 좋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질문 요소들이 있죠. 제 머릿속은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능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은 저는 되게 랜덤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프리하게 수업하는 걸로 보이겠죠. 제 머릿속에 평면좌표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내부점, 외부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지금 중선점 얘기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점, 외부점 얘기를 할 건데, 내부점, 외부점은 외부점만 명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내부점은 다들 잘 이해하니까. 나와서 3대7 외부점 찍어보면 나와서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두 점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자 하면은 일단 4등분을 먼저 하죠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4등분인지를 아주 편하게 너무 잘 아는 사실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A에서 3 떨어져 있고 B에서 7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A, B의 같은 쪽 방향으로. A, B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A, B의 오른쪽 같은 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 걸음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3걸음, 7걸음이면 4걸음 차이가 나지. 저희가 사치가 나는 거야. 내분점은 가운데 있는 거에서 A의 오른쪽, B의 왼쪽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쉽고 당연하게 그걸 납득시키세요. 문제를 막 10문제, 20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자, 그래서 네, 여분점 찍을 수 있으면 되고요. 사실 3대7인 지점은 우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거 원이 되죠. 그래서 5파트에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이 2개 있고 하나가 내분점, 하나가 외분점일 뿐인 거죠. 네. 무게중심은 그 무게중심의 성질만 잘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고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너무 쉬워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나 얘기하다 까먹을 줄 모르니까 보통 좌표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좌표 그냥 합해서 계산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왜 되는지 한 번쯤 확인하시고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점색해주고 질문 안 하고요. 중점 같은 걸 줍니다. 중점 같은 거. 그리고 뭐 이거하고 이걸 준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거하고 이걸 준다든가. 그냥 조건을 마음대로 조합해서 줍니다. 여러분들은 네. 중점 연결 삼각형하고 무게중심은 어차피 일치하고 이렇게 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3대 1대 2가 된다는 거. 2대 1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중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점이 아니고 같은 내분점 3대 1, 3대 1, 3대 1 내분점일까 해도 무게중심 안 변하고 외분점이라도 3대 1 3대 1 3대 1 외분점 연결해도 무게중심 안 변한다는 것을 아시고 왜 그런지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기본 이상이니까 네. 당연히 개념 정도 아니고 개념을 이용한 문제,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기본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전 파트에서는 뭐 더 얘기할 건 없어 보입니다. 직선 파트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위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난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 공식이 있습니다. 거리 공식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점 두 개를 줘. 그럼 내가 직선 구해줄게. 이게 가능하고 나에게 점하고 기울기 내다봐. 그럼 내가 구해줄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뭐든 두 개 줘봐. 내가 직선 구해줄게.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응용 문제에서 이 정점을 지난 직선은 미지수 역할을 합니다. 미지선같이. 네. 그래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 하면은 그냥 완전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직선이고 y는 2x 플러스 하면은 그냥 결정이 되는 직선인 거고 y는 ax 플러스 3 하면은 이제 반쯤 결정된 직선인데 이걸 우리는 정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하죠. 이게 미지선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처음에 도형 파트가 가장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미술 잡는다, 식을 세운다, 푼다 해서 미술 잡을 때 이렇게 미술 잡지를 잘 못해서 이제 어려운 편이죠, 여러분들이. 자,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선 193페이지 유형 19번 봐보세요. 그게 이걸 모두 결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31번 문제를 보시면 기울기를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리를 줬습니다. 자, 되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 점과 점을 주거나 점과 기울기를 줬거나 근데 점하고 전혀 다른 근데 어쨌든 하나의 조건을 줬어요. 그럼 어쨌든 직선은 교정이 된다는 거지.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 3으로 그어보자면 다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울기 3으로 그어보자면 얼마든지 다 그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이 A고 이 점이 P고 이 점이 A야. 여기에 수직하게 그어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기울기 3으로 그어봐 이런 거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그어봐 그런 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의 수직 기울기를 그어봐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그냥 기울기 알려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거리거든요. 거리가 뭐 2가 되게 그어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수직 기울기를 주고 네 이제 직선을 구하세요. 그런 식의 얘기가 돼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조건들이 그래서 결국에 뭐 직선의 방식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x절편, y절편 가지고 만드는 식 이거는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이거 알아두는 것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기 개념이 꼭 문제에 꼭 풀다 보면은 정말 결국 평행과 수직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위치 관계를 표현할 때 보통 일반형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한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일반형 상태에서 평행과 수직을 표현하는 것도 모쪼록 제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행은 어떻게 표현하죠? 계수 B의 값. 개수의 B가 A 쪽은 같고 C 쪽은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하죠. 수직은 어떻게 하죠? 이런 게 대답이 나오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쪼록 잘 공부해주세요.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벡터 하시면은 이게 또 나옵니다. 어차피 할 거거든 또.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해두십시오. 저는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껴준다고 해서 너무 막 내용이 많게 느껴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수업을 듣는 느낌이 분명히 알던 건데 막상 지금 질문하면 대답 모르겠고 뭐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처음 듣는 얘기들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평행과 수직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방금처럼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기울기가 3x-4y는 0의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k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보다 3x-4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행한 직선을 만든 거고요. 어차피 거리 가지고 문제 풀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2,1에서 거리가 1인 직선 방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저 길 가지고 직선 방식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걸 사용할 때 평행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수 하나 집어서 정점을 찾는 직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리 공식을 가지고 K값을 결정해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하나가 직선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